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심리학계의 1인자입니다.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날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성범죄자라는 소리를 듣고 지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디지털 교도소는 무엇이고 엉뚱한 생사람을 잡았다는 얘기는 무엇이고 유명 유튜버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오인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된 격투기 유튜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내가 성폭행 가해자? 이달 초 SNS에 악성 비난 댓글로 곤욕을 치룬 격투기 선수 출신의 유명 유튜버 김도윤 선수입니다. 김도윤 선수. 유튜버로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성범죄자다, 성폭행 가해자다라는 비난의 댓글이 달렸다는 겁니다. 한 누리꾼이 당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잖아. 알고 봤더니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동명이인의 김도윤 씨를 격투기 선수 김도윤 씨로 지목을 한 겁니다. 성폭행범으로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다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가해자다, 쓰레기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가해자다라는 공격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 김도윤 선수에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수영 교수님, 김도윤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을까요? 네,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사실은 2004년도에 일어난 그야말로 엽기적인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집단 윤간 사건들인 거예요. 예. 더군다나 피해자는 여중생이었고 저도 이번 참에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뒤져봤는데 끔찍하게 짝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주범이라고 지금 자기 사진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웬일이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경위를 아마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 곳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온라인 사이트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수정 교수님 통해서 좀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만 아니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생사람 잡은 겁니까? 네, 지금 거의 김도윤 씨에게는 아무런 이제 확인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 무엇까지 올라오느냐? 개인 신상 정보, 핸드폰 번호까지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거의 일상을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걸 타고 너무나 많은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개인의 신상 정보가 털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털린 거다. 네.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연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은 사과를 하긴 했을까? 그 내용은 뭘까? 다소 황당하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운영진 실수로 지목되신 김도윤님께 저의 신상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드리겠다? 김도윤님께 입혀드린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김도윤님도 제 신상을 유포한다고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황당? 운영진과 업로드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주겠다? 이수영 교수님,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글쎄, 이게 도대체 저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정도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면 일단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지금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 예. 사람들, 주최 측의 항변 치고는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내 이런 정보도 생각이. 주겠으니까 배포해라. 네, 배포해라. 나는 거기에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 이제 피해자는 신상 정보가 다 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인터넷 사업자인데 이 쇼핑몰까지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사실은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일말의 얘기 없이 그냥 내 정보 주겠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이제 신상을 올리자고 의논한 그 배심원들 정보까지 다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한 이런 행위가 아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더군다나 이들이 웹사이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동유럽권에 있는 그런 서버에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서
통해서 지금 우리는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마도 신분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까 한국 경찰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제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서는 내 개인정보 줄 테니까 뭐 좀 이걸로 대충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동유럽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의 소녀입니다. 저희 돌직구 쇼가 피해자 김도윤 선수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못했다고 행시적인 글만 올려놓고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글만 올려놓고 뭐 다시 계속 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실수가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계속 올리겠다는 말과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이가 없죠. 보상을 좀 받지 못하더라도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받던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행시적인 것 같아요. 법적인 신고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억울하기만 되게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김도윤 선수 저희와 인터뷰에 응해준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궁금증 바로 이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지털 교도소 어떤 곳인지 한번 이수준 교수님과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교도소 사회적 심판 시작은 창대했다고 해요. 웰컴 투 비디오 순영자 손정우 씨 등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가 직접 심판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등장해서 화제를 모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뭐 시작은 창대한 것 같은데 이 뭐 어떤 사람들의 신상을 뭐 어떻게 공개해서 어떻게 심판받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청법에 보면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나 또는 이제 특강법에 보면은 지금 뭐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신상을 공개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재차 이제 올리는 사이트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뭐 재판이 끝나든 유죄 판결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신상이 공개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히 여기다가 이제 게시를 하고 법적인 처벌이 너무 관대하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비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 처벌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목적의 교도소라는 곳이 이제 디지털 세계에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 부분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뭐 다들 입증된 사건들, 증거가 있는 사건들의 주인공들을 올려가지고 또 경찰에서도 신상 공개한 대상자들만 이제 다루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인의 가능성은 없잖아요. 최근 사건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2004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 사람 얼굴은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름만 같은 사람, 나이가 같은 사람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 김도윤이라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생사람 잡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생사람을 완전히 잡아서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에 이제 앞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도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불법이고요. 예. 지금 아청법 상에도 심지어는 이 신상 등록 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그 이제 자료를 끌어다가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올리면 그것 자체가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불법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제 피해가 나온 김에 경찰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진을 찾아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명쾌하게 이번 사건 파헤쳐봤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